녹화되고 있는 건가? 아, 예. 예, 녹화도 됐고. 자, 4월, 이제 4월 아시다시피 많이 변경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강의는 이제 1시간짜리라서 물론 예전에도 1시간 안에 다 끝냈지만, 내용이 좀 많긴 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꼭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회사들, 뭐 주력 회사들은 직접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필 이 4월 달 자료 만드는 게 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그 31일이라도, 이게 월이 바뀌더라도 그 1일이나 2일 이렇게 주말에 끼면은 제가 더 많이 자료를 고쳐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이 31일이 딱 일요일이라서 어떻게 뭐 수정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전적으로 소식지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빠진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꼭 자체적으로 많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식지 요약부터 좀 볼게요. ABL 생명은 아침에 제가 여기 ABL 생명은 다 봤는데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특별한 거 없다는 거는 종신보험 변동이나 뭐 보험료 변동은 뺐습니다. 다. 예, 제외하고 신상품이나 신담보 위주로만 설명을 할게요. DB생명은 뭐 특별한 건 역시 없는데 여기는 이제 없지만 음, 그 간편이 좀 더 세분화됐다. 뭐 간편 N 건강보험이 뭐 315 기존에는 315, 335, 355였다가 이제 305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좀 특이하고 그 외에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DGB 생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KB 라이프 역시 큰돈 변동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KDB 생명은 요게 이제 무심사 종신보험이 2월 달에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판매 중지한 다음에 오늘 이번 4월 달에 다시 출시했습니다. 그때 진짜 좋았는데요. 환급률이 그때 127%였나 그랬거든요. 10년이. 근데 지금 보니까 10년 시점 환급률이 101%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좀 안 좋아졌습니다. 5년 시점 왔나? 5년에도 120%. 좀 10% 정도 내려갔네요. 환급률이. 그러니까 2월 달보다 확실히 환급률이 좀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메트라이프는 뭐 특별한 게 변동사항 없고요. 교보는 이 평생건강보험, 뭐 GI 보험인데 이거 하나 나왔다는 거. 농협생명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번 주는 얘는 농협생명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설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가이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보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은 뺄 겁니다. 동양생명은 어, 이 변동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많이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담보들은 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동양생명은 뭐 굵직한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의 생명은 질병 수습이 줄일 줄 알았더니 늘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즘 이게 유행이죠. 상급종합병원 질병 수술이 4월 달부터 좀 대폭 많아졌어요. 선택하는 회사가. 그래서 그 질병 수술 상급종합병원까지 합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질병 수술 100만 원, 백내장 대장균 제외 50만 원, 상급종합병원 합쳐서 300.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여기 있죠 가이드가. 그래서 한 달간은 이번 달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까지는 동양생명이 300이었는데 지금은 이번 달에 동양생명이 250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업계 최대가 라이나 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셋은 여기 역시 요즘 이게 유행이죠. 암 치료 담보. 그래서
갱신형으로 이 상품이 나왔어요. 암 걱정 없는 암 치료봉이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암 특정 치료비량, 그 일반암, 기갑, 그다음에 종합병원 이렇게 세 가지 담보가 주력이 된이 갱신형 상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다른 점이 있다면 뭐 다 똑같은데 보통은 2천만 원이 한도인데 미래셋은 3천입니다. 3천. 그래서 좀 한도가 타사보다 높습니다. 그 대신에 갱신형이다. 그래서 요거고 삼성생명이 건강보험에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신보험, 그 건강보험 뭐 우리 많이 주력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삼성생명을 놓고 빼놓고 그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만큼 삼성생명이 건강보험 쪽으로 많이 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래서 지금 소식지만 보더라도 앞에 거의 내용 절반 이상이 이 건강보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질병유의장이 6천까지 설계를 했고, 설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수비 플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본편에서 자세히 볼게요. 신한라이프도 저도 참 요즘 깜짝 놀라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신한라이프도 사실은 종신보험이 주력이었었는데, 요 통합건강보장보험 원 요거 상품을 출시하면서 완전히 건강보험으로 턴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간편 유병자 보험도 355에서 315, 335도 나왔고, 여기 2대 진단비 보면요 거의 50% 할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화혈성 심장 질환이 거의 이건 몇 프로 할인, 70% 정도 할인된 가격이네요. 그래서 뇌혈관은 2대 진단비가 더 이상 그 손해보험사보다 생명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2대 진단비 생각하면 손해보험 위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생명사들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여기 옆에 있죠. 여기 고혈압 당뇨가 이거 1,000만 원 안 될 텐데 왜 1,000만 원 내놨더라고요. 이 지난달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생명에서 1,000만 원 내놨다가 금감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500으로 낮췄다가 다시 300으로 낮췄거든요. 물론 이번 달에 다시 흥국도 500으로 올리긴 했는데 1,000만 원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갱신이거든요. 20년 갱신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고혈압, 당뇨 1,000만 원씩 하면은 어, 소리 안 들리나요? 들릴 텐데. 예, 목소리는 들리고 마이크는 정상 작동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내려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얘 신한라이프 1,000만 원 꼭 알고 계시고, 두 개, 1,000만 원씩 다 합치면, 거의 남자는 거의 5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후본 현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연금보험 나온 거, 신사분 나온 거, 처분은 특별한 거 없고요. 진짜 하나생명도, 이거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뭐 그렇고, 암보험이 좀 특이하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그 암통원에서 일반암과 유사암이 좀 달랐거든요. 근데 4월부터는 동일한 한도로 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통원인데 지금 입원해서 받으면은 입원이잖아. 당일 입원인 경우는 입원이기 때문에 통원에서 제외되잖아요. 근데 하나생명은 당일 입원 통원도 보장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2번. 그다음에 요 3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원 중에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장하겠다는 특약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전략에서 나오는데 어, 생활비 암 생활비 특약을 조금 좋게 출시했더라고. 이거 좀 본편에서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세 진단하면은 매월 400만 원이잖아. 근데 10년 보증입니다. 10년 보증. 그럼 10년 보증이면은 300 매년이구나. 제가 잘못했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럼 3천만 원이네.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79세까지 행존시니까는 30년이잖아요. 그러면 3억 6천이네요. 그래서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예, 보통 이제 예,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생명은 뭐 큰 변동사항 없고요. 이 다음에 나온 게 IBK 연금 안 파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8%입니다. 나중에 20년간 8%인데 정확한 비교는 본편에서 확인을 할게요. DB손보는 역시 여기도 보면은 질병수습 170인데 이겁니다. 그 상급종합수습이 100만 원까지 포함했을 건 포함. 그러니까 어, 손해보험사들은 여기 이제 또 역시 이제 상급종합 수술비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4월 KB손보는 여기 생보용 종수술비를 탑재했습니다. 드디어. 지금 지금까지 종수술비는 그 KB손보만 거의 손보형을 유지하다가 4월 달부터 생보용 종수술비를 탑재를 드디어 했어요. 그다음에 무릎 관절 수술이 좀 많이 나왔죠. 네. 농협손보는 뭐 특이사항 없고요. 롯데손보는 역시 종합병원하고 상급 특이한 점은 다른 회사는 상급종합병원만 나오는데 롯데는 그 종합병원 수술비가 따로 있다는 점. 근데 한동안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상급병원 기준 질병수술 200, 상해수술시 300입니다. 300.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는 메리츠 화재가 또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특이한 거 나올 줄 알았더니 큰 변화 없고 또 신상품 뭐 숨쉬나 뭐 폐렴 진단비 50만 원짜리 이게 나오긴 했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삼성화재도 역시 특별하게 지난달과 변동사항은 없어요. 다만 여기 뭐 1년에 50% 삭제 요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하나손보가 요즘 굉장히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요. 그 하나손보 안 하시던 분들은 한 번은 좀 설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싶거든요. 일단 통합상해 진단비가 그동안 지난달까지는 KB손보 메리츠화재가 제일 좋았는데 이번 달부터는 가입금액만 따지면은 하나손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경증 7만 원, 중등증 70만 원, 중증 700만 원이 되고요. 네, 여기도 종합병원 60만 그 종합병원 20,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40에서 60만 원짜리 요거 이단보 역시 출시를 했고요. 뭐 자녀보험도 마찬가지고 운전자 보험도 뭐 여성 선용 상품 나왔고, 그러니까 통합상의 요 일단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담보들을 하나선보에도 다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 통합상의 진단비가 좀 많이 좋아졌다. 현대해상은 이 간편보험을 좀 강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예를 들어 이 325가 없어졌어요. 325가 왜냐면 그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요 333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는 그 2번 수술했을 때 고지를 1년씩 땡겼어요. 그래서 그 355인데 고지는 345, 여기 333 상품은 323으로 고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312 예전에는 지난달까지는 6대 질병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담보들 1년 감액기간 삭제한 것들 있고요. 그래서 간편보험을 현대해상은 4월 달에 좀 많이 좀 강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화재는 이, 이 암보험을 계속 조금 좋게 만들었어요. 좋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강화했죠, 뭐.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통합암그룹이 6개였거든요. 근데 8개로 확대를 했고, 뭐 디코드도 탑재를 했고, 암 주요 치료비도 넣었고요. 그래서 한국화재는 그 종합이나 자녀보다는 암보험을 좀 더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MG 손보는 변동상 없고, 하나 손보는 이 생보형 매일 지급 수술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AIG 역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잠시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
변경사항이 총 7장이나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꼭 요약 보셔야 될 게,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중요한, 뭐, 우리 보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뭐, 연금이나 재테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지난달까지는 마이너스 0.1%였는데, 지금 1%가, 0.1%가 그럴 겁니다. 잠시 보고 지났는데, 뭐 할게요. 0.1%입니다. 예, 0.1%입니다. 일본이 올랐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예상하자마자 바로 좀 내리긴 했습니다. 통화산재 상해 진단비 이번 달에는 이게 암 주요 치료비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암 주요 치료비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급병실 입원비나 수술비 이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단기나 중심보험 환급은 제가 해보니까 124.55 요게 최고입니다. 이거는 꼭 보고 가야겠죠. 이거는 좀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보고 가야 됩니다. 유병자 보험, 계약자 알림 의무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건 그 4월 달에 1월 달에 나왔던 자료인데 그때는 다들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대충 그냥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한번 봐야겠죠. 요거 계약자 알림 의무 사항의 추가 검사 의미 명확한 거 요거 또 보셔야 됐고 부담보약과는 예전부터 했는데 이것만 알고 됐고 그다음에 6번 간편 심사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간편 심사 같은 경우는 그 3개월 이내 고지가 이제 지난달과라 그 표준치하고 똑같이 고지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이내 표준차 같은 경우는 질병 진단 또는 의심 소견을 고지 안 해도 됐는데 표준차가 아니라 간편. 근데 4월 달부터는 똑같이 고지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관련해서 좀 보니까 기존에는 있던 이에노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요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에노가 다 3에노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에노 있던 기존에 이에노 있던 회사들이 뭐 한화, 미래, 동양 그다음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미래는 없어졌고 미래랑 동양은 없어졌거든요. 다른 회사도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따로 그 첨부로 1월달 공문을 다시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꼭 관리자분들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 안 걸리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은 역시 우리 고객 관리를 해야겠죠.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가망고 이타원이는 관리를 안 해서죠, 당연히. 관리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제 그 신문 기사인데 설계사 소득이 양극화. 그 중에 주목해야 될 점은 어, 지인 영업에 의존하기 지인 영업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이내에는 어느 정도 그 설계사로 위촉된 후 1년 이내는 어느 정도 소득이 확보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급감한다고 급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소개를 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20% 정도 되는데 어, 결국엔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이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영업 4월은 그래서 우리 1, 4분기 때 계약한 분들한테 한번 추가 계약을 좀 노려보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그럼 어떤 걸로 좀 노려보면 좋을까 제가 고민해 봤을 때는 역시 실손입니다. 실손. 실손보험 가입자가 1월 1일 기준이지만 대략 약 3,5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짜 실손에 대한 것은 바싹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손 보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뭐 상담을 좀 해놓으면서 부족한 부분도 끌어내고 이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통계는 뭐냐면 요 통계로 노년기 실손보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결론입니다. 결론. 이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점점 그 65세 이상 진로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뭐 결국에는 노년기 실손보험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수술은 이제 통원이다. 그런데 우리 통원은 4세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한 개고 1세대도 30만 원이 한 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히 요 백내장 수술 예로 들면은 보통 수술비 그 통계 자료로 보면은 평균 110만 원인가 1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30만 원이 실손이 한 개인데 80만 원이라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우리 수술비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도 120에서 1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그, 이제 수술도 통원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입원 일수인데 이게 두 가지 그 자료로 볼 때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입원은 길다. 두 번째로는 제가 보는 내용은 입원 일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예를 들어 20일 정도, 20일이었는데 작년에는 19일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심장수도 같은 경우는 16일인데 10하루 줄었고요. 많이 준 게 뭐 일반 척추 같은 경우 13일인데 얘는 12일, 위저지 10일, 10일 거의 뭐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점점 앞으로 통원이 중요해진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통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존 고객들 대상으로 증권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권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이런 담보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실손해서 가입 시기를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실손보험료 얼마나 찾아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암 진단비 보장 기간이나 가입 금액, 그다음에 통원비 우리 80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했었고, 고액항암군, 암 주요 치료비라든가 로봇 수술 요거 좀 한번 보셔야 됐고, 뇌하고 심장은 부정맥 진단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대혈관 통원비, 수술비는 경증 다빈도 수술비 보장 금액 또는 고액 수술비가 어떤지, 그다음에 상해지병 치료비 요거 좀 괜찮은 담보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다음에 치매 관련 담보, 노후나 사망보험금, 운전자 보험 가입 시기도 이런 담보들을 하나씩 우리가 체크하면서 기존에 열심히 여러분이 영업했던 고객들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군지 이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또 우리 연예인은 들먹이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 구하라법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구하라법이 아직 그렇게 통과됐나 모르겠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됐나? 그런 식으로 그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고 나갔다가 사망보험 뭐 보상금액이 나오면은 다시 등장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 사망할 때 수익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입시킨 고객들이 사망보험금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 이걸 체크하면서 증권 분석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 고객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바일 설명하고 나중에 체크하면 되죠. 네.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누가 하시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됩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연말정산할 때마다 한두 명씩은 저한테도 질문을 하거든요, 고객이.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돼야 되고,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 조건 알고 계셔야겠죠. 특히 배우자는 연간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있으면 넘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사사한 것도 요거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 분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4월은 사실 여러분도 아다시피 3월 달에 실적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기존의 고객들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망 고객을 좀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실손보험 체크라든가 증권 분석,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 고객들 한 번씩 터치하면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카카오페이 운전자 보험 여러분 가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했거든요. 아, 저는 고객 가입시켰거든요. 저는 제가 했거든요. 왜 했냐면은 이제 자부상 30만 원 추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 보려고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고 제가 느낀 거는 아, 첫 번째 쉽게 가입을 했습니다. 얘는 주소도 넣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병력 고지도 할 필요가 없고 타사 가입도 안 봐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돼요.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가입이 돼, 어느새 가입이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급적이면 고객을 가입시킬 때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험사의 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전체 가입자의 49%,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 절반이 공유하기를 통해서 가입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결국 소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결국은 소개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영업 도사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영업 잘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소개구나. 라는 걸 통해 알게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좋은 게 아니라 이 상품 좋다는 게 별로 안 좋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보장령은 아, 보장령도 여러분들 저는 되게 본받들에게 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운전자 보험은 여러분들 담보만 계속 나열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고객이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보장되고, 내가 다쳤을 때 이렇게 보장되고, 운전 중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보장이 되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보장받는다. 간단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음소거. 자동으로 음소거 했는데 누구 있지? 다 됐구나. 네, 음소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보시다시피 되게 쉽잖아요.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입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예, 통합상해 진단비, 요거, 하나생보, 경증 7만 원, 중등증 70, 700, 이게 가장 큽니다. 그거 뭐 다른 회사는 고 아직 제가 설계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70, 700 하나선보 운전자 상해보험 한번 요거 운전자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어, 요게 요게 이렇게 갑자기 또 이제 증액이 되면은 보험사도 금감원도 또 주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남치료비 시남치료비는 지난달에도 계속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요것도 좀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1000만 원 넘어야 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요건 제외된다.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이게 또 신문 기사가 마치 실손처럼 나와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데, 그냥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는 안 되고, 암으로 수술 시, 암으로 항암 치료 시, 뭐 고액항암 치료 시 이런 치료제를 포함한다. 이런 치료를 말한다라고 알고 계셔야지 단순한 진찰, 입원, 마취 이런 건 제외된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한 치료비 중에 비급여 표적항암 치료비를 조금 내놓고 있죠. 비급여 항암 치료를 삼성생명 이번 달엔 하나생명이 내놨습니다. 암 로봇 수술은 다빈치 로봇 수술 말고 레보아이 수술이라고 있더라고요. 레보아이 수술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는 여기 4개 회사에서 레보아이까지 보장을 합니다. 이건데
암 진단 후 주요 치료 이것도 좀 어떤 회사가 좋으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보험료만 따지면은 뭐 거기서 거기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여기 감액 기간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회 한도가 높은 회사가 DB랑 홍고, 그다음에 4월에 출시해가지고 제가 못 넣은 미래에셋이 3천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장 기간은 삼성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감액기만 없어질 것 같은데, 감액기만 빼면은 삼성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거보다 1회 한도보다 보장 기간이 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암으로 진단 받고 나서 5번이 아니라 5년간 보장합니다. 5년간 만약에 이 정해진 이 치료비 구간을 안 되면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근데 삼성은 10년이니까 나중에 암으로 뭐 재발하더라도 5년 넘어서 재발하더라도 이후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예시로 들었을 때 요게 30년 갱신이거든요. 암 치료비 같은 경우 요 암 보장은 10년 갱신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2만 원대로 업셀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비갱신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암을 많이 가입된 분들한테 20년, 30년, 20년, 30년 갱신을 하면은 보험료가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셀링 해주시는 거 어떨까 좀 싶습니다. 메리츠 화재도 있고, 통합형 안보험에 대해서 묻는 분도 많으신데, 이거는 뭐, 이 보험료는 3월 기준입니다. 3월 기준. 그래서 이 횟수나 이 한도를 비교를 하긴 했는데, 제가 드리진 않았어요. 왜 자꾸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 엑셀이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어느 회사가 좋은지 참 이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통합형 보험이 암 주유치비 흥국생명 4천? 4천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4천이었을 것 같은데? 4천이었나? 예, 예, 4천이었을 것 같아요. 예, 4천. 예, 4천이었어요. 예. 통합형보험은, 제가 좀 비교를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배포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좀, 잠시만 보고 갈게요. 아, 이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강의라는 주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1월 달, 4월 달 내용을 한 번씩 쭉 같이 훑어보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긴 했어요. 전혀 제가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입술 구강암 같은 경우 삼성생명 1억 원이고 DB는 여기 특정 20대 암에 포함되는데 3천만 원이고 동양생명은 5천, KB손보는 1억 이런 식으로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비교 포인트가 된다면 뭐 이런 거게 됐죠. 유방암이나 여성암 같은 경우 여기 5천인데 3천 여기 얘는 1억이네요. KB손보 1억. 이런 것들이 비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 삼성생명은 5천인데 어 여기 특정 소행은 얘는 어디야? 메리츠화재는 7천, KB손보가 1억이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이암으로 가면요, 어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이암은 제가 안 했는데 조금씩 달라져요. 전이암으로 가면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 나온 김에 해야지 이거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게 아닐 텐데. 아니. 다시 말해서 제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1억이 그 최대 금액이 아니라 1회 한도입니다. 1회 한도. 같이 보야 됩니다. 그렇죠. 그 5년간 1억입니다. 5년간 1억. 그러니까 소식지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설계를 3월 달에 했을 때는 4천이 됐거든요. 요거는 5년간 1억입니다. 5년간 1억.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암주 치료비는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 보험사에서 나오니까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확인하는 거 좋아요. 요거 1위 한도가 4천이고 5년까지 지급하니까 2억이 되겠죠. 여기대로 하면 3천만 원인데 5년이니까 1억 5천. 2천만 원인데 10년이니까 2억이 되겠죠. 2천만 원인데 5년이니까 1억이 되겠고요. 여기 현대해상은 뭐가 좀 특이해서 얘가 이렇게 한 겁니다. 1형, 2형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이건 1회 한도입니다. 1회 한도. 좋습니다. 예. 예. 이런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간병인 지원은 뭐 줄일 것 같더니 안 줄이네요. 네, 안 줄이고 아, 상급병원 1인실을 알고 계셔야 될 거, 뭐 당연히 알 것 같고 이 간병인 지원은 우리가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생명만 손해보험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도 좀 하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좋은 점은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없다. 그다음에 이륜차 사고 시 부담 보장이 안 된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나오면은 좋죠. 손해보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도 해야 되고 이륜차 사고는 부담부잖아요. 이런 단점이 커버할 수 있는 회사가 생명사다. 그중에 우리 흥국생명.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추가한 내용인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거 하나생명에서 40만 원인가 보장했다가 금감원에 자재 공고받고 내렸거든요. 근데 안 내린 회사가 신한하고 흥국입니다. 흥국은 이번 달에 한도를 또 올렸어요. 그래서 그 1인실 상급병실 말고 그 뭐야 다인실 상급병실을 원한다. 그러면은 흥국생명하고 신한라이프를 한번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최대 30만 원이고요. 흥국생명은 종합병원 10만 원, 상급종합 30만 원 합쳐서 40만 원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어, 오히려 1인실보다 더 보장 범위 넓겠죠. 예. PM은 여러분들 받았을 때 되지 그러니까 당했을 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했을 때. 그랬고 메리츠 요 통계 세일즈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DB 선보 세일즈 내비게이션에 있는 건데 보면은 간병보험이 아직까지도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보험료는 3에서 5만 원. 그러니까 3에서 5만 원짜리로 간병보험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일반 DB생명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당연히 간병 요거 가입 금액을 올리면은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내리면 됩니다. 이거 50만 원인데 제가 그냥 평- 그냥 여러 고객들 그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그 좀 고객이 쉽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을 때 요거 50만 원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 2, 30만 원만 해도 그 2, 30만 원 하면 진짜 2, 3만 원대거든요. 한 2, 30만 원 해도 현재 그 받는 시스템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손역은 회장금이 없는 거고 기본역은 회장금이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나생명이 요거는 이제 사망보험금하고 같이 합치진 거라 좀 보험료는 비싼데 환급률은 좋습니다. 나이나생명 이대혈과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이대혈과는 역시 요것도 제가 처음에 통계 그 실손 통계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점점 입원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통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뇌하고 심장 보면요. 과거 2018년, 2020년 비교했을 때 좀 입원비가 좀 줄었죠. 근데 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혈관은 이제는 확실히 통원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3월 기준인데 아마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해생명이 80인데 요거 저기 있네. 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보시는데, 이거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주기세포 이식 수술이 처음 등장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기세포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스템이라는 메가 무슨 기업에서 만든 치료제가 그것만 주기세포 이식 무릎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무릎 주기세포만 하는 걸로 하면은 카티스템이요. 이거 무릎 주기세포 하면은 진짜 대박인데, 이게 우리 영업에 대박이라서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어디를 뒤져도 안 나옵니다. 이게 아깝습니다. 메디포스터 맞습니다. 메디포스터. 아주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 알죠? 아주 그냥. 주기세포 이식수 이게 어쨌든 첫 등장했습니다. 놀랍죠? 이게 3,400이나 들었습니다. 심장 빼고 첫 등장했어요. 첫 등장. 심장 말고 3,400이나 되네. 첫 등장했어요. 이게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기사도 이렇게 나왔어요. 무릎 관절증이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이고 점점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무릎 주기세포 주사 실비 청구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당 비용도 최대 2천만 원. 이거 그러니까 정형외과라고 해야겠죠. 또 돈 되는 거리를 찾았어요. 그 도수 치료로 많이 먹더니 어쨌든 2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 주기세포 이식술이 그 카티스텐 이게 앞서 말한 거면 진짜 좋을 텐데 우리 영업에도 진짜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여기 다른 일단 저는 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 이번 달에 무릎 좀 수술 좀 보니까 라이나랑 삼성생명이 있던데 그렇구나. 그렇지. 그럴 리 없죠. 예. 예. 하여튼 무릎 관절 수술 봤더니 무릎 관절 수술 봤더니 삼성생명이 한쪽 무릎 수술 최대 3천이고 여기 라이나는 손치질 한번 보세요. 예. 3천이고 양쪽으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억지 같아요. 뭐 하여튼 삼성생명이 이렇게 수술비를 강화하고 있다 쪽으로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이나 생명은 300만 원, 300 질병 수술비 300만 원이고 동양생명은 아니네. 350이었구나. 아직도 350이구나. 이게 300 두 개 합치면 350입니다. 상급 종합질병 200, 질병수수 150, 250이랑 350이었군요. 350이 됩니다. 역시 동양생명이 가장 높네요. 네, 동양생명이 가장 높고 한국생명은 질환만 똑같고 이건 수수비 부분인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기 체중 제한적의 질병수수 일부 가능은 DB손보 말하는 겁니다. 삼성화재도 역시 상급종합 질병수습을 만들었는데 이게 삼성화재답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백내장하고 대장균종 제외한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입통원 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상급종합 질병 수술이 200만 원이 됩니다. 대신 백내장, 대장균종은 빼고 DB손보는 상급종합을 하여튼 요즘 1분기부터 계속 상급종합병원 입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 이런 쪽으로 조금 보험사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상해질병 치료비 지원금은 하나손보인데 이거 이제 자녀까지 확대를 했고요. 제가 이제 하나손보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50만 원부터 되기 때문에 50만 원부터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건강고지용으로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일에 연일에 다 합치었을 경우에 어, 50세가 6만 원인데 건강고지용 8년으로 하면 5만 4천 원이 됩니다. 만원 정도 저렴해지죠. 하나선 보고 제가 유병자 보험은 이번 달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고 이거는 꼭 봐야겠죠. 그러니까 질병 의심 소견 요거를 질병 확정 진단하고 질병 의심 소견 요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준치하고 똑같아요. 그 질병 의심 소견 여기 해당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특히
요거는 조금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계속 질문 많았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치료 중인 고혈압 약 처방했을 때 이거를 고질하냐 마냐 굉장히 많이 질문했는데 아예 그냥 이번에 목과가 줄었네요. 금감원에서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보험 가입자가 늘 것 같은데 늘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저도 그 3개월을 미루거나 또는 2개월 3개월 되는 회사 빼고 2개월 되는 회사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 검사 요 유병자뿐만 이거는 유병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이 되죠. 추가 검사, 재검사를 정확히 헤어 명확하게 한 거죠. 예.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기검사 추적 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결제 같은 경우 진단을 받았는데 그 계속해서 크기만 관찰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지세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데 커졌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이러면 고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관 개정 내용은 한번 나온 공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은 굉장히 보험사에 섭한 게 이번 달에 제가 지금 현재 ABA 생명만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변액 증신 없애버렸더라고요. 이거 변액보험 확실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확정금리형, 현재 판매되는 회사가 4개 회사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6%, 7% 내세우는 회사들보다 일단 제가 놀란 거는 삼성생명이 연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얘네는 단위 5%거든요. 그리고 환급률도 되게 작아요. 근데 왜 높냐? 어, 물어봤더니 장기 환급,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장기로 유지할수록 유지 수수료나 환급액이 높기 때문에 연금액이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IBK는 역시 단위 20년까지 단위 8%니까 두 개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딱 20년만 생각했을 때는 얘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딱 봐도 8%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금 개시 전까지 기간이 짧다. 그러면은 뭐 KDB라든가 IBK고 연금 개시 기간이 좀 길다. 그러면은 우리 삼성생명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당리나 중심보험입니다. 뭐는 보시고 당리나 중심보험 가장 궁금해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오늘 좀 아침에 시간 있으면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DGB, 푸본, KDB, 농협 이런 회사들이 가장 높습니다. 네, 높고 그다음에 7년 납 기준 했을 때는 DGB, 푸본, AB의 처부 이런 순서가 됩니다. 현재. 네, 그래서 요 단기나 중심보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속 배포되는 형태로 그 계속 배포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요거 정신보험하고 경영이 정기자료까지 보낼 예정이고 가이드북은 금요일 날 끝낼 예정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상품. 펫보험. 음. 이거 제가 잘못했네. 이걸 잘못. 요거 이제 최소 3천만 원이고요. 최대 이게 왠지 이렇게 많이 주네. 최대 30년이니까 3억이 되겠네요. 3억 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물론 이게 줄어들어도 좋은 점이 그냥 기존에 생활비암이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생활비암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제점은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처보라든가 KB생명, 신한라이프 아직 없어졌던 걸로 알는데 판매되나 모르겠네요. 아직은. 타월은 봐야 되니까.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 15년, 20년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비갱신형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암의 진단 시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남녀 생식기암이
생활비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 주고 끝납니다. 물론 이제 일반암 진단 받으면은 당연히 보상되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단 진단 후 5년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5년 뒤에는 생존하면은 또 5년을 최대 5년까지 보장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어 79세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암이면서 비갱신이고 보장 기간도 더 많고 생존 시기 보장금액이 높고, 그래서 그 되게 조금 괜찮은 특약이 아닐까. 괜찮은 특약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제가 이거 보험료는 3월 달 겁니다. 지난달에 소개했는데 이거 두 개랑 좀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빨리 진단하면 좋고, 빨리 진단받으면 좋고, 얘는 늦게 진단받을수록 좋고, 이런 특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플랜, 신한라이프 1,000만 원, 흥국생명은 500입니다. 500. 신상품인데, 신상품 중에 뭐 다들 그, 눈에 띄는 거는, 눈에 띄는 거는, 이건 암 지우 치료 이건 알 거고, 건강 플러스, 뭐 8번 IBK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311, 간편, 뭐 메리츠화제,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네, 제가 다시 봐도 그렇게 막 확실히 이거라는 거 없네요. 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다음 달도 1일에 이 시간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은 다시 수정을 해서 각 교육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은 질문 받도록 하고 본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